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의 김현수 교수입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을 하면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금연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연한 지 20분 후면은 심박동수와 혈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산소량 증가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돼서 온몸을 혈액순환을 하게 되는데, 금연을 하게 된 경우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과 그리고 폐기능이 더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연 1개월 후 그리고 9개월 사이의 신체의 변화는 뭐냐면, 우선 기침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생겼던 그 숨이 덜 차게 되면서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여 있는 가래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에 대한 감염 위험이 점차 감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연한 지 1년이 되면은 심장혈관 질환이나 특히 우리 심장혈관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담배를 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연 5년 후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연 후에 5년에서 15년이 지나게 되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체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면은요, 폐암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외에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이런 식의 암들의 발생 위험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금연 15년이 지나고 나면 심장혈관 질환인 간상동맥 질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그 현상은 더 뚜렷해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 내의 금연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금연 20분 후에는 심박동수와 혈압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를 끊은 지 하루가 지나면 폐에서는 사실은 흡연으로 생긴 불필요한 점액들이 이렇게 청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래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없어서 피부 탄력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 2달 후가 되면 여러 암이나 뇌졸중, 심장마비에 관련된 그 위험들이 줄어들면서 운동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금연의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연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나타나지만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시작 후에 첫 일주일이 금연 증상으로 인한 흡연 충동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처음 3, 4일이 가장 금단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흡연 충동은 모든 흡연자가 금연 과정에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니코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점점 그 니코틴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공적인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흡연 충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그리고 금연 껌이라든가 아니면 패치 같은 니코틴 대체요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금단 증상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흡연으로 상한폐가 금연하면 당연히 다시 건강해집니다. 금연을 한 이후에 흡연으로 인한 폐에 생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이를 고칠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능력이 폐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흡연으로 인해 폐에 생기는 발암성의 변이는 영원히 남고 심지어 금연한 이후에도 폐에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 그 발표된 네이처지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손상을 입지 않은 소수의 세포들이 폐를 다시 고칠 수 있고, 이 효과는 심지어 금연하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그 하루에 한 갑씩을 피운 환자에게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가 금연을 함으로써 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가 최근에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 환자의 변화를 보면은 흡연자 기도에서 채취한 세포 상당수가 담배로 인해서 변이된 그 상태의 세포들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세포들은 최대 1만 가지의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포들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손상받지 않은 세포들이 여러분들이 금연을 할 경우에 바로 이 세포들이 성장해서 폐에 있는 손상된 세포들을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한 사람의 폐 그리고 세포의 최대 40%는 전혀 흡연하지 않은 사람의 세포와 동일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담배를 오래 피웠다 하더라도 금연을 하면 이 흡연으로 상한 폐가 곧 금연으로 다시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지에서 연구를 발표한 피터 캠벨 박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다.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란 부분을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마법처럼 기도의 내벽을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40년 동안 흡연한 이후라도 금연하면 흡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세포로 인해서 나머지 세포들이 다시 재생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연하는 그 순간 흡연으로 인한 상한폐는 회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으로 인한 화학 성분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흡연으로 인한 발생되어지는 유해 성분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타르 성분이고요. 두 번째 일산화탄소, 세 번째 니코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암물질과 유해 성분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을 기억하시면서 이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이 담배 속에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타르나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대표적인 화학성분이 몸에서 있게 되는데, 이 화학성분이 몸에서 배출되는 시간은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의 조건이나 상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흡연으로 인한 화학 성분의 대표적인 종류인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으로 인한 그 화학 물질은
배출하는데도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니코틴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니코틴의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 그리고 섭취 빈도 및 개인적인 어떤 요인들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섭취 방법이 어떤 종류의 담배를 피는가 그리고 섭취량도 흡입을 깊게 하는지 얕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게 되고 빈도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등등 이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이 되는 것 또한 나이나 성별 그리고 수분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먹는 식단의 종류나 체중, 신진대사 등 신체적인 것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체내에 니코틴이 잔류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니코틴의 성분 검출 방법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모발검사, 타액검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코틴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니코틴이 검출이 됩니다. 니코틴을 중심으로 몸에서 그 잔류 기간을 살펴보면 혈액 검사와 기타 그 4가지 검사에 따라서 니코틴이 검출되는 시간들이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니코틴이 그 흡연 후에 몇 초 이내부터 최대 24시간 동안의 검출이 가능하고요. 소변 검사인 경우는 흡연 후 몇 시간 이내에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이 돼서 3, 4일 동안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모발은 흡연 후 최대 3개월 동안 니코틴 검출이 가능하며 타액 같은 경우에는 흡연 후 몇 초 이내에 니코틴을 검출할 수 있고 최대 4일 동안 니코틴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담배를 핀 니코틴의 그 잔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발 검사가 되겠습니다. 흡연자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그 속에는 2 내지 3mg의 니코틴이 연기와 함께 흡입이 돼서 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뇌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초 내외입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화학 성분이 그 몸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몸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뇌에 도착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입된 니코틴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 데는 약 4 내지 5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4, 5일이 지나게 되면은 몸에 있던 니코틴이 일단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연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금연 후에 본인의 외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입과 옷 그리고 머리 등에 밴 나쁜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하얗고 건강해져 보이게 되고요. 손가락에 착색되어 있던 그 담배로 인한 여러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피부 주름이나 그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입가나 눈 주위로 금연으로 인해서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입냄새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것은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 후에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연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후각으로 인한 냄새 맡는 것의 문제점이 없어지면서 음식의 맛도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산소와 그다음에 그 일산화탄소의 관련성을 말씀드렸는데 산소가 훨씬 폐 속으로 많이 흡입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금연을 하고 나면은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금연 후에 신체의 변화로서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간접 흡연 노출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천식이나 귀에 의한 감염 등 이런 간접 흡연의 위험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그 관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서도 이 간접 흡연 노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니코틴 용액 노출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의 변화는 금연으로 인한 생식 능력의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기부전의 발생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정자의 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정자의 운동성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 여성의 경우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난임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연으로 인한 효과는 조산화 출산이 감소되고 저출생아나 아니면 유산의 그 빈도가 감소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으로 인해서 생식 능력의 변화는 굉장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0세에 금연을 하게 되면요 거의 10년의 기대 여명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0세에 금연을 하게 되면은 9년의 기대 여명을 획득할 수 있으시고 50세에 금연은 6세의 기대 여명 획득 그리고 60세에 금연하면 3년의 기대 여명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금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금연을 함으로써 더 긴 기대 여명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으로 인한 급격한 이득 발생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흡연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금연을 하게 되면은 훨씬 심장마비 발생이 50%나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금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2021년도에 금연을 실천해야 되는 104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금연을 실천해야 되는 104가지 이유를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모두 한 번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좋은 음식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몸에 축적된 니코틴이나 타르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녹차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니코틴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드립니다. 담배 한 개비에는 비타민C 25mg을 파괴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괴된 비타민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특히 잡곡밥 그리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셔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지면 니코틴이 배출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검은 콩과 당근 등인데요. 특히 검은 콩은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을 통해서 니코틴 등 다른 독소들을 체외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류를 가능한 줄이고 생선이나 닭고기 등을 주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바지락 등을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생선의 경우는 생선에 포함된 타우린이 동맥경화를 막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흡연으로 인한 수축된 그 혈관을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바지락은 양질의 단백질이 간이나 이런 여러 인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해조류 섭취를 권장드리는데요. 특히 미역이나 김, 파래 등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신료가 많고 맵고 짜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가능한 피하시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먹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향신료가 많은 맵고 짠 음식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한 그런 그 욕구를 더 자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그리고 술이나 커피,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심과 동시에 그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고 손이 담배에 가는 그 경향이 아주 심하신 분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대신 물이나 녹차 한 잔을 마시면 흡연에 대한 욕구도 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락부터 우리가 생선, 물과 녹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간식이 있습니다. 금연 간식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이나 당근, 그리고 피스타치오 등 해바라기씨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금연을 하기 위한 간식으로 많이 추천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금연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흡연은 근육량의 손실 및 근육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흡연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근육을 쉽게 지치게 만들어서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성장시키려고 많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호르몬, 산소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 호르몬, 산소 등이 충분히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근공격계가 수축되기도 하고 또 흡연으로 인해서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결국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될 수도 있고 이는 곧 근육량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 성장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 재합성률이 적고 특히 근단백을 파괴하는 효소가 많게는 45%까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골격계의 흡연으로 인한 많은 영양은 금연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근육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체중 그리고 근육량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흡연이 오히려 살을 찌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연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살을 찌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과 체중 그리고 근육량의 관계를 살펴보면은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흡연은 오히려 살을 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것보다 금연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체중 증가를 멈추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의 영향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흡연을 할 경우 서서히 폐활량을 감소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 이유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체내 산소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폐에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의 순환을 방해하는데 그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혈중의 산소 농도가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충분한 양의 산소를 전달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흡연으로 몸속 기관들이 적은 양의 산소에 적응하면서 폐활량이 장래히 줄어들게 되고 이 담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들이 직접 폐를 파괴해서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폐활량이 감소되면 운동을 지속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량도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흡연을 하게 된다면 운동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흡연은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근육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을 증가하게 만들고 근육을 감소시키는 흡연은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연을 중지하고 금연을 함으로써 근육량 성장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